네, 전문가와 함께 몇 가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처음으로 확진자 수가 3천 명이 넘었습니다. 김 교수께서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확진자 수가 당분간 늘어날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정부와 좀 원인 진단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의 이동량 증가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보건소의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가 제대로 안 돼서 확진자가 늘어난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추석 연휴 직전에 소위 방역망내 관리 비율, 그러니까 역학조사하고 접촉자 격리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의 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게 작년에는 70%, 80%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전체 집단 감염 중에 3분의 1은 방역망에 구멍이 생겨서 소위 N차 감염의 규모가 큰 꼬리가 긴 감염으로 발전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정부 진단대로라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게 맞겠지만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라면 정부가 보건소의 방역 인력을 늘리고 역학조사를 철저하게 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발표를 보면서 정부가 자기가 해야 될 방역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2주간 이렇게 얘기하는 방역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예,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정부의 입장하고는 좀 결이 다르고 그래서 네. 이제 김 교수 개인의 입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희가 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께서는 연관되는 얘기인데 평소에 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위드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느 정도 감수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그럼 김 교수께서는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3천 명이 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네. 같은 입장이라면 네. 언제쯤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사실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방역 체계를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약간 급하게 지어놓은 가건물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방역 체계를 만들다 보니 이게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방식으로 시스템이 짜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의 그 장부에는 늘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늘 환자가 입원을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119 구급대로 이송한 응급 환자인데도 즉시 입원을 못하고 대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보건소의 방역 체계나 환자를 진료하는 감염병 진료 체계를 완전히 새로 짜지 않으면 우리가 장기간 적어도 2, 3년 이상 코로나19와 함께 생활해야 되는데 그런 그 상황에 대비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제 조건을 촘촘하게 지금부터 갖춘다면 네. 연내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우리가 치명률과 위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백신 접종률도 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예. 백신 접종이 50대 이상의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완료율이 중요합니다. 전체의 접종 완료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50대 이상의 접종이 완료되는 사실 10월 초에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준비가 안 돼서 못 가는 것이고요. 시기적으로 11월 중순보다 시기가 늦어지면 올 겨울에 아마 5차 재유행이 오게 될 텐데요. 5차 재유행과 맞물리면서 위드 코로나의 전환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더 가기 힘들어진다. 네, 더 가기 힘들어지고 그럼 내년 봄까지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하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마다 견해는 좀 다를 수 있다는 네. 점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김 교수 입장을 연장선상에 생각을 해보면 근데 네. 위드 코로나로 가면 확진자 수가 늘 것은 뭐 불보듯 뻔한 일이고 네. 싱가포르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될 경우 그거를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네. 사회적인 불안이나 혼란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일시적인 확진자 수의 증가 같은 재유행은 백신 접종률이 아무리 높아지고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역을 단순히 완화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소의 역학조사나 접촉자 격리, 그다음에 치료를 위한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면 우리가 확진자 수가 통제 불가능한 속도와 크기로 늘어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외국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좀 짧게 좀 부탁드리는데 네.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시민들은 그게 그래서 내 일상을 어떻게 바꾸지?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당장 내일 들어간다 그러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고 마스크는 몽땅 다 벗는 것이냐?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김 교수 개인 의견이라는 걸 또 전제로 네. 위드 코로나를 들어간다면 이제 단계적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위드 코로나의 전환 원칙은 효과는 적고 피해는 큰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영업시간의 제한이고요. 예. 그 다음이 백신 접종자에 대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고 그 다음이 사적 모임의 인원을 단계적으로 풀어주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예. 마스크를 실내에서 쓰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수단이고요. 그럼 영업 시간 같은 걸 먼저 좀 풀죠. 풀어주고 네. 마스크는 최종 뒤로 미룬다. 뒤로 미룬다. 예. 그리고 아마도 끝까지 교회나 학교 같은 곳은 감염의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아마 마스크를 벗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